안녕하세요. 바이커즈랩 김남구 기자입니다. 일을 하면서 다양한 바이크를 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달릴 때보다 여유롭게 크루징할 때 더 많은 영감과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시승한 기종이 바로 그런 바이크였어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짜릿함은 없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포지션, 엔진 필링, 배기음, 디자인까지 크루저가 갖춰야 할 요건을 두루두루 만족시켜줬거든요. 로얄 엔필드의 새로운 쿼터급 크루저 메테오 350을 소개합니다. 오늘 시승한 기종은 바로 로얄 엔필드가 출시한 쿼터급 크루저 메테오 350입니다. 메테오 350은 350cc 배기량의 단기통 공랭식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최고 출력은 20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2.8kg/m입니다. 최고 출력이나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구간이 생각보다 조금은 높더라고요. 4000rpm에서 6000rpm에서 최대 토크와 최고 출력이 발휘가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고 상당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먼저 가격이랑 트림 정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메테오 350은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파이어볼의 가격은 469만원이고 두 번째 모델은 스텔라 모델의 가격은 491만원,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 차종으로 가지고 온 모델은 슈퍼노바 기장은 527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슈퍼노바 기종은 이 윈드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카울이랑 연료 탱크에 투톤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고 텐덤 시트 등받이, 세 가지 부분이 장착이 되어 있고 머플러도 크롬으로 들어가 있어요. 머플러는 파이어볼 트림에만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일단 디자인부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을 1년 정도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입을 해서 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뭔가 정말 정통 클래식의 느낌이 강했어요. 일단 디자인부터가 약간은 투박할 정도로 날 것의 느낌이 확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메테오 350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세련되고 전반적으로 디테일이나 마감이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엔진에 보이는 냉각핀에도 절삭 가공이 들어가 있죠. 사실 이런 절삭 가공 냉각핀은 트라이엄프에서 약간 디자인을 좀 멋스럽게 살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메테오 350부터 이렇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휠에는 휠 역시 알루미늄 절삭 가공으로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간 세련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고, 메인 전구는 일반 벌브 타입인데 테두리에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간에도 시인성을 확보하기에 좀 유리한 구성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윈드 스크린도 두께가 적당해서 원래는 좀 얇기도 했었고 왜곡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이 정도면 정말 품질은 로얄 엔필드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트 가죽 소재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그러면은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브레이크는 싱글 디스크를 채택을 했고 프론트 300mm, 리어 270mm 브레이크를 채택을 했고,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의 자회사인 바이브레 캘리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동을 해봤을 때 출력이나 배기량에서는 부족하지 않은 제동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서스펜션은 프론트에 41mm 프론트 포크를 적용했고 트래블은 130mm예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소프트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적당한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리어 서스펜션은 듀얼 더블 조각 서브를 장착을 해서 프리로드가 6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동승자 텐덤을 할 때나 그리고 라이더의 무게에 맞게 그런 부분을 조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앉아서 한번 시트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트고가 크루저 치고는 조금은 높거든요. 765mm예요. 보시면은 저는 사실 발이 잘 닿거든요. 근데 765mm라는 시트고가 크루저 치고는 조금 높지만 네이키드나 스포츠 모델까지 범위를 넓히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팔착지성은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키 167 라이더가 앉아도 앞꿈치는 충분히 닿고 뒤꿈치가 약간 뜨나요? 거의 닿네. 그래서 착지성은 사실 상당히 좋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입문하실 때 저도 사실 입문을 크루저로 했거든요. 크루저가 유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트고가 낮아서 발 착지성이 우수하다는 점, 이게 상당한 이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모터사이클을 다룰 때 제쿵을 많이 하시잖아요. 빨리 달리면서 넘어지는 것보다 저속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발이 닿고 안 닿고가 한번 쿵을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시트고가 상당히 중요한데, 시트고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포지션도 보시면은 발이 미들 스텝도 아니고 포워드 스텝인데 미들 스텝이랑 포워드 스텝 중간 정도? 적당히 발이 앞으로 뻗고 무릎의 각도가 90도보단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했고, 핸들바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딱 적당한 곳에 있어서 편하다, 그냥 뭔가 위자에 앉아있는 느낌 정도로 포지션이 상당히 좀 편리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그 핸들바 넓이가 좀 좁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향을 할 때 너무 다가서 불안하다는 느낌도 어느 정도 약간 있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조향 각이 상당히 넓었어요. 조향 한번 틀어보시겠어요?
조향각도 그렇고 크루저 치고는 프론트가 그렇게 많이 빠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레이크 각이랑 트레일도 상당히 각이 짧습니다. 각이 짧아서 약간 코너링에서도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고, 조향할 때도 즉각적인 핸들링을 보여줬던 측면이 좀 있었어요. 프론트는 19인치, 리어는 17인치 휠을 적용해서 주행 안정감도 뛰어났었습니다. 엔진 필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엔진 20마력, 2.8kg/m의 토크, 뭐 이런 부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2단에서는 약간 부드럽게 출발하는 느낌이 있었고, 아무래도 무게가 180kg 정도 나가는 쿼터급 치고는 약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묵직하게 나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속력이 뛰어나서 뭐 그런 부분을 원해서 타는 차량은 또 아니잖아요. 가속력 부분도 1, 2단에서는 조금 40km 전까지는 저는 약간 무디다고 생각은 해서, 솔직히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후 40km부터 100km까지는 1, 2단에서 뭔가 치고 나가는 느낌은 사실 좀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3단부터 40km부터 한 100km까지는 토크가 정말 풍부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또 1, 2단의 커버리지는 상당히 커요. 2단에서 한 60km, 70km까지도 충분히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롱스트로크 엔진 특징이 엔진 브레이크가 급격하게 강하게 걸리지 않아서 2단에서 한 60km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내에서는 2단만 넣어도 충분히 주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시트고도 적당하고, 포지션도 적당하고, 출력도 다루기 쉽고, 그 다음에 핸들링도 약간 무겁긴 하지만 잘 다룰 수 있는 정도, 편한 정도. 그러니까 무겁고 힘들고 그런 부분은 없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시동 거는 타입이 다이얼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킬 스위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킬 스위치 기능을 하죠, 다이얼이 충분히. 시동을 걸면은 진동이 정말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어요. 일단 아이들링 상태도 너무 조용하고, 핸들바를 잡았을 때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히말라야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히 진동이 전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진동이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진동의 진폭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떨림 같은 게 심하진 않은데, 약간 진폭이 이렇게 응축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폭이 크진 않은데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리듬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통이고 롱스트로크 엔진이다 보니까 통통통통통통 하는 배기음도 있고, 배기음이 실제로 잘 들리더라고요. 딱 적당한 크기,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동료 기자분께서 잠깐 라이딩을 하는 걸 봤는데 제 3자가 듣기에도 딱 좋더라고요. 통통통통 하는 느낌이 있고, 다른 크루저, 일단 쿼터급 크루저 자체가 경쟁 모델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특색 있는 배기음과 엔진 필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스네칭을 조금만 해볼게요. 아이들링이 부드럽고, 아쉬운 점 한 가지, 계기판에 RPM 게이지가 없어요. 이건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링 한 1000 정도 될 테고, 2000, 3000, 4000, 5000까지 올려봐도 진동이 오히려 더 적어지는 느낌? 3, 4000, 5000 올라갈수록 진동이 오히려 윙 하다가 윙 이렇게 약간 더 진동이 더 적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도심에서도 계속 저는 5000, 6000으로 많이 썼거든요. 저 RPM 고단 기어로 할 때도 크루징이 상당히 즐거웠고. 네, 여러분, 저희가 운전면허 딸 때 미라조 250으로 많이 운전면허 취득하시잖아요. 연습용 차량으로. 거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시트고가 낮고 엔진가드 부착이 유리하죠, 크루저는. 이쪽에 메테오 350도 엔진가드가 순정으로 나옵니다. 시트고가 낮고 엔진가드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해요. 다칠 염려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전면허 취득할 때도 크루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트리, 그러니까 이제 모터사이클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메테오 350이 정말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가격이 469만원, 400만원 후반대부터 500만원 초반대까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대에서 이만한 퀄리티의 모터사이클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메테오 350은 3년 동안 무제한 키로수로 보증기간이 주어지거든요. 사실 이거 3년 동안 준다는 거는 그만큼 퀄리티에 자신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3년 동안 고장이 나더라도 뭐 소모품을 제외한 엔진이라든가 변속기라든가 전자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고장이 날 때는 그냥 수리비 부담 없이 얼마든지 보증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자신감도 보이고 믿고 구매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로얄엔필드가 그 AS 네트워크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어요. 뭐 대구, 광주, 서울 인근에는 3개, 용인, 일산 등등 총 우리나라에 12개 더 늘어났나요? 저는 12개의 대리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네트워크 AS 센터가 잘 갖춰져 있고, 저는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이 가격에, 단점이라고 해도 가격을 보면은 다 용서가 되는 부분이고, 성능이 엄청 뛰어난 그런 모터사이클은 아니죠. 사실 뭐 난 스포티하게 타고 싶어
싶어,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싶어, 좀 더 짜릿한 가속력을 원해 라고 하면은 이 모터사이클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뭔가 조금 더 감성적이고 좀 더 천천히 크루징을 하고 약간 적당한 고동감을 원해, 클래식한 디자인이 좋아 라고 하면은 사실 대체제가 없는 게 현실이죠. 500만 원 내외에서 쿼터급 크루저는 사실 거의 없죠. 어느 정도 정말 큰 메리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메테오 350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높은 시트고가 아니고 다루기가 쉽고 부상 염려가 적고 이런 모터사이클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매달 한 기종 이상은 시승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종을 시승해 주세요 라고 제안을 주시고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신기종이라든가 이슈가 되는 차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승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좀 즐겁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